한국 야구 예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JTBC 위 최강야구가 위기에 직면했다. 2025년 6월 시청률 1%라는 충격적 결과가 공개되었다. 이는 예능 역사상 유례없는 참사다. 이종범 KT 위즈 코치의 감독 영입이 화근이었다. 팬덤의 집단 보이콧이 불을 붙였다. 불꽃 야구와의 경쟁 속에서 JTBC 위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사태의 전말을 파헤친다. 최강야구는 2021년 첫 방송 이후 독보적 인기를 끌었다. 이대호, 정근우 등 레전드의 합류로 화제가 되었다. 시즌3까지 평균 시청률 5%를 유지했다. 야구팬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도 사로잡았다. 2024년 시즌4를 앞두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독립을 선언했다. 그들은 불꽃야구라는 새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JTBC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팬덤은 둘로 갈렸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종범의 영입은 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6월 27일 최강야구 감독으로 합류했다. KT 위즈 코치직을 갑작스레 떠난 결정이었다. 팬들은 그의 선택에 분노했다. 이종범은 한국 야구의 전설이다. 바람의 아들로 불리며 KBO 리그를 호령했다. 그의 감독 합류는 화제성을 노린 JTBC 위 전략이었다. 하지만 역효과를 낳았다. 불꽃야구 팬들은 이종범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최강야구로 돌아선 이종범이라 비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꽃야구 밑줄 지지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팬들의 보이콧이 조직화되었다. 최강야구 1화는 6월 15일 방송되었다. 시청률은 1.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즌3 평균 시청률의 4분의 1 수준이다. 팬들의 외면이 현실이 되었다. JTBC는 이종범의 네임밸류를 과신했다. 그의 합류가 시청률을 끌어올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팬덤의 반발은 예상 밖이었다. 불꽃야구의 유튜브 조회수는 337만 뷰를 돌파했다. 불꽃야구는 스튜디오 C1의 독립선언으로 탄생했다. 그들은 JTBC와 결별을 선택했다. 최강야구의 원 제작진이 불꽃야구를 만들었다. 팬들은 이를 정통 후계자로 여겼다. 문교원을 비롯한 선수들이 불꽃야구로 이동했다. 이는 팬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다. 문교원은 불꽃야구의 핵심 멤버다. 외야수 전향후 생존한 그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그의 1타점 적시타는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불꽃야구는 그의 도전을 중심 서사로 삼았다. 반면 최강야구는 새 멤버로 채웠다. 하지만 기존 팬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JTBC는 불꽃야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1에서 3화가 유튜브에서 비공개되었다. 스튜디오 C1은 이를 저작권 시스템 악용이라 반발했다. 이의 제기를 즉시 신청했다. 팬들은 JTBC의 소송을 비판했다. 팬덤을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불꽃야구는 2화에서 23만 4천 동시 시청자를 기록했다. 이는 JTBC 방송의 10배였다. JTBC의 전략은 팬덤의 정서를 잊지 못했다. 이종범 영입은 화제성만 노린 선택이었다. 그의 합류 소식은 6월 27일 공식 발표되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추후 발표가 예정되었다. 하지만 팬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이종범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야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팬들은 그의 선택을 배신으로 봤다. 소셜미디어에서 이종범 비판 글이 쏟아졌다. 돈과 명예를 택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불꽃야구는 한밭 야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대전시와 MOU를 체결했다. 한화 이글스의 새 구장 이전으로 비어있던 공간. 불꽃야구가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최강야구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예매율은 60%에 그쳤다. 불꽃야구의 첫 직관 경기는 5분 만에 전석 매진되었다. 팬들의 열기가 달랐다. JTBC는 과거 성공 사례를 반복하려 했다. 손석희 영입으로 뉴스룸이 성공한 전례처럼 2013년 손석희 사장 영입 후 JTBC는 신뢰도 1위를 기록했다. 세월호 보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예능은 뉴스와 다르다. 팬덤의 감정은 논리보다 강렬하다. 이종범의 영입은 화제성을 노렸지만 팬덤의 반감을 샀다. 이는 전략적 오판이었다. 불꽃야구는 KBO 리그 규칙을 따른다. 30경기, 7할 승률이 목표다. 점 7할을 넘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폐지된다. 이는 팬들과의 약속이다. 최강야구도 같은 규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팬들은 불꽃야구를 선택했다. 문교원의 이야기는 불꽃야구의 핵심이다. 그는 방출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외야수로 전향하며 새 기회를 잡았다.
그의 적시타는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최강야구는 새 감독 이종범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종범은 선수 시절 화려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감독 경험은 부족하다. 팬들은 그의 전술적 역량을 의심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선택이라 비판했다. JTBC는 시청률 하락을 만회하려 했다. 추가 멤버 영입과 이벤트 방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팬덤의 보이콧은 계속되었다. 최강야구 밑줄 보이콧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광고 단가는 일반 예능의 1.8배였다. 스폰서십 협의도 순조로웠다. SK이노베이션, BNK 경남은행 등이 후원에 나섰다. JTBC는 광고주 이탈을 우려했다. 시청률 1%는 광고 매출의 직격탄이었다. 2013년 WBC 중계 실패, 이른바 타이중 참사가 재조명되었다. 당시 JTBC는 100억 손실을 봤다. 이번 시청률 참사는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 팬덤의 신뢰를 잃은 대가는 컸다. 불꽃야구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선수들의 훈련 영상이 매일 업로드되었다. 문교원의 트라이아웃 생존기는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팬들은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최강야구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지 못했다. 이종범의 영입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팬들은 JTBC가 팬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커졌다. JTBC의 과거 논란도 재조명되었다. 2020년 베이루트 폭발 사고 보도가 문제였다. 스포츠 중계 포맷으로 참사를 다뤘다. 관전 포인트라는 표현이 비판받았다. 당시 양원복 캐스터가 사과했다. 하지만 JTBC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었다. 최강야구의 시청률 참사는 단일 사건이 아니다. JTBC의 반복된 전략 실패의 결과다. 팬덤은 프로그램의 생사를 결정한다. 그들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은 어렵다. 불꽃야구는 팬덤의 마음을 잡았다. 문규원, 이태근 등 선수들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었다. 최강야구는 이종범을 내세웠지만 팬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치명적 실수였다. JTBC는 2018년 스카이 캐슬로 비지상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3.779%의 기적이었다. 하지만 예능은 드라마와 다르다. 팬덤의 충성도는 감정에 좌우된다. 불꽃야구는 한밭 야구장에서 팬들과 만났다. 직관 티켓은 매진을 기록했다. 최강야구의 고척 스카이돔 경기는 반쪽짜리였다. 관중석은 텅 비어 있었다. 이종범은 첫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팬들은 불꽃야구를 배신한 선택이라 비판했다.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불꽃야구는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으로 단단해졌다. 그의 지옥의 펑고는 선수들을 갈고 닦았다. 문교원은 그 훈련을 이겨냈다. 외야 평가에서 김성근의 인정을 받았다. 최강야구는 이종범의 전술에 의존했다. 하지만 그의 지도력은 미완성이었다. 팬들은 불꽃야구의 리얼함을 사랑했다.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화면에 담겼다. 최강야구는 화려한 캐스팅에 치중했다. 하지만 서사는 약했다. JTBC는 손석희 사장 시절 신뢰를 쌓았다. 2014년 세월호 보도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예능은 다른 게임이다. 팬덤의 감정을 읽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범 영입은 팬덤의 반감을 무시한 선택이었다. 시청률 1%는 그 결과였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로 생존했다. JTBC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스튜디오 시원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7할 승률을 목표로 달렸다. 최강야구는 시즌4에서 방향을 잃었다. 이종범의 합류는 팬덤을 분열시켰다. 문교원의 이야기는 불꽃야구의 힘이다. 그의 생존기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최강야구는 새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JTBC는 추가 이벤트를 발표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이콧은 계속되었다. 최강야구 밑줄 보이콧은 여전히 트렌드였다. 불꽃야구는 6월 22일 이나대와의 경기를 생중계했다. SBS 플러스와의 협업이었다. 최강야구는 같은 날 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다. 팬덤의 보이콧은 조직적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꽃야구 지지 캠페인이 이어졌다. JTBC는 과거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 2019년 X1 관련 여론조작 보도가 문제였다. 팬덤은 JTBC의 보도를 믿지 않았다. 이는 최강야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꽃야구는 팬들과의 신뢰를 쌓았다. 문교원의 노력은 그 신뢰의 상징이다. 최강야구는 이종범의 영입으로 화제를 모으려 했다. 하지만 팬덤의 반발을 간과했다.
JTBC의 전략은 단기적이었다. 팬덤의 장기적 신뢰를 놓쳤다. 불꽃야구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뒀다. 문교원의 생존기는 대표적 사례다. 최강야구는 스타캐스팅에 위존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이종범은 감독으로서 첫 시즌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팬들은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팬들과 함께 라는 말이 공허했다. 불꽃야구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30경기 7할 승률을 향해 달렸다. 최강야구는 시청률 참사로 흔들렸다. JTBC는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다. 문교원의 이야기는 불꽃야구의 심장이다. 그의 도전은 팬덤을 하나로 묶었다. 최강야구는 새 서사를 찾아야 한다. 이종범의 리더십이 시험받는다. JTBC는 팬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로 생존하며 팬덤을 키웠다. 최강야구는 방송국에 위존했다. 시청률 1%는 JTBC 위 오판을 보여준다. 팬덤의 힘을 무시한 대가였다. 이종범의 영입은 화제성을 노렸다. 하지만 팬덤의 분노를 샀다. 불꽃야구는 문교원과 함께 달린다. 그의 이야기는 팬들의 가슴에 남는다. 최강야구는 방향을 잃었다. JTBC는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팬덤의 보이콧은 계속된다. JTBC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불꽃야구는 팬들과 함께 뛴다. 최강야구는 그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2025년 한국 야구 예능의 운명이 갈린다. 시청률 1%의 참사는 그 시작이다.